자, 물리 온라인 스터디 매트죠. 5회 했던 것 같은데. 자, 드디어 5회, 그죠? 5회. 네,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늦었습니다. 11시 반으로 바꿔야 될 건데, 나름대로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조금 바쁘네요. 오늘은 조한길 쌤하고, 조한건 쌤하고, 김준 쌤하고, 이렇게 뵙다가 조금 오버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른 장소, 저희 집이 아닌, 비블리스에서 혼자 홀을 다 빌려가지고 녹화를 합니다. 자, 근데 질문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우선 지금까지 질문 들어온 것 중에서 요걸 한번 볼게요. 기출문제 중에서 나오는 건데, 전압 측정하는 것. 전압 측정과 관련된 문제인데, 자꾸 물어보고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 부분이 그렇게 어려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림이 여기 있죠. 이런 회로. 자, 전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항이 붙어 있고, 거기에 전지가 또 하나 더 붙었습니다. 그리고 검유계가 붙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회곡선이 두 개죠.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거는 기본적으로 목적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인지를 측정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왜 전압을 측정하는 건지, 그럼 이 검침봉을 옮기면 어떻게 되는 건지, 뭐 그런 데 대한 감각이 전혀 안 생겨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거는 2006년 39번 문제에 해당합니다. 자, 2006년 39번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회로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전지가 하나 있고 저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숫자를 넣어봐도 되는데 얘를 100V, 잘 안 나오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걸리는 저항을 105ohm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렇게 회로를 만들어 놓으면 이 전지에 의해서 회로의 전류가 우회전하는 이런 전류, 메인 쪽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는 게 티가 나나 볼펜이 안 나오겠네요. 다른 거 볼까? 이게 되네. 자, 이렇게 전류가 흐를 테고, 그럼 여기서 오른쪽에다 전지를 하나 더 붙여요. 그 다음에 검유계. 이건 뭐 전류가 흐르느냐 안 흐르느냐 이런 얘기죠. 자, 우선 여기다 한번 해봅시다. 제일 끝에다가. 그럼 이 전지를 80V라고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전류가 어떻게 흐를 건가?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데 이 가닥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여기도 흐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꺼번에 흐르고 이게 따로 흐르고 아니죠? 하나, 둘, 세 가닥이기 때문에 전류는 기본적으로 하나, 둘, 세 개를 설정합니다. 근데 갈림길이 있으니까 들어오고 나가고 여기 전지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온다고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뭐 들어오고 나가고가 요 지점에서 나오니까 K1 법칙.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가 서로 크기가 한 개 같아야 된다라는 법칙이 있죠. 그거에 입각해서 전류들을 재배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다시 갑니다. 전지가 여기 메인 전지가 하나 있고 여기에 곁다리로 붙어 있는 전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저항이 있어요. 그럼 이 탐침봉을 우선 제일 끝에 붙였다가 어디쯤에 갖다 놨을 때 이 전류가 안 흐를 건가, 이쪽이 0이 되는가, 뭐 그런 얘기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그러면은 아까는 얘가 없을 때는, 오른쪽이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우회전한 전류가 흐를 거야.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얘는 이렇게 흘러갈 거야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여기 전지니까. 그럼 여기서 이렇게 흐르는 거냐, 아니면 이렇게 흐를 거냐, 안 흐를 거냐, 뭐 이런 얘기가 서로 가능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 더 붙이고 나면은 고리가 두 개가 나오고 갈림길이 생기니까 이게 K2 법칙, K1 법칙을 다 각각 해야 되고
K1 법칙은 전류가 흘러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흘러나가는 양이 항상 합항이 같아야 된다니까 이 점에 대해서 흘러 들어오고 흘러나간다 이런 만약에 얘기한다면 그거 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다 배치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제대로 한번 그려보고 자 V 100V S 80V 그 다음에 R은 100Ω 이렇게 설정합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가 메인이니까 우선은 이쪽일 것 같아요. 1. 그럼 여기서는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이렇게 흐른다고 칩시다. 그럼 I2. 그럼 여기는요. 이렇게 흘러 들어간다고 한번 볼까요? 그죠? 내 마음인데 이렇게 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흘러 들어가고 흘러나가고 하는 거에서 원래는 I3 세 가닥이죠. 이 방향은 내 마음대로 우선 설정한 거예요. 나중에 설정을 이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맞으면은 플러스가 나올 거고 틀리면 마이너스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렇게 두 개가 흘러 들어와서 흘러나가는 거죠. 그러면 I3 값은 어떻게 하면 돼요? 원래는 I1 더하기 I3 한 게 I2와 같아야 되니까 이거는 I2에서 I1을 뺀 만큼이 될 겁니다. 그러면 변수가 원래는 세 가닥이니까 세 개가 나와야 되지만 하나가 줄었죠. 그러면 이제 이 흐름, 이 고리 가지고 각각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요 두 개의 변수만 남았고 고리 가지고 K2 법칙을 적용시키면 이제 두 개의 방정식이 세워지죠. 그래서 I1, I2의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회전하는 방향으로 K2 법칙을 적용시켜 보면 고리마다 하나씩 할 수 있죠. 그래서 K2 하면 자, 여기서 전압이 플러스로 뛰고 그죠? 100입니다. 그 다음에 내려갑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R에 I2 그래서 빵이 됐어요. 그럼 여기는요. 이렇게 돌아갑시다. 전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가서 플러스 ES 80V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간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0 이렇게 나와요. 그죠? 네. 자, 그러하면은 우선 이 흐름에서 R이 100이니까 자, 설정을 잘못했네요. 요걸 바꾸겠습니다. 요걸 이쯤에서 가서 안 흐르는 거, I3가 안 흐르는 거로 가는 거. 이렇게 설정을 바꿔야 되겠네요. 문제가, 제가 임의로 바꿨더만은 틀렸습니다. 내부장이 조금 있어야 돼요. 네, 처음부터 다시 하죠. 자, 지금 이 문제는 제가 문제 설명을 좀 더 원활하게 하려다가 오류가 나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중간쯤. 그럼 V고요. 100이라 칩시다. 그럼 R, 이것도 100이라 칩시다. 그 다음에 이 지점, 임의의 지점이라고 해서 이걸 X라고 칩시다. 그 다음에 ES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 I1 밑으로 I2, 그 다음에 I3 이렇게 나가면 I1 더하기 I3 한 게 I2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I3는 9 빼기 I1이다. 이게 똑같아요. 그럼 이걸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어서 갈림길을 만들었고 100V에서 마이너스에 I2 전체에다가 R 한 개 빵이고요. 그 다음 이쪽은 똑같아요. 여기는 임의의 지점을 해야 되니까 내부장 이렇게 넘어가면 골치 아프니까 안 흐르는 그 조건을 찾습니다. 그러면 이 흐름에 대해서 나와야 되죠. 그러면 X라는 지점은 100분의 X의 R 이게 그 지점의 요만큼의 길이에 해당하는 저항이죠. 거기에 I2가 흘러요.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돼서 0 되니까 ES 즉 80이라고 치면 마이너스 한 개 0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게 105ms입니다. 그럼 이 흐름에서 I2는 1A가 나와요. 그럼 이게 이 S는 100분의 X의 R에 I2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1이란 얘기예요. 이게 10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평형 사라지니까 이 S가 X에 1 곱한 겁니다. 그럼 이게 80V라면 이게 80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전류가 안 흐르는 조건을 찾다가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X가 80cm가 나온 거죠. 그럼 여기서 이걸 바꿔서 이 X로 바꿨을 때 이 X 프라임을 40으로 바꿨다라고 해주면 이 X에 X 프라임으로 갑시다. 그리고 이게 40cm예요. 그러면 이게 또 이렇게 회전해서 여기 근육에 전류가 안 흐르고 있으니까 여기는 흐르고 있고요. 여기는 I2가 흐르고 있고 여기는 I3가 흘러야 되는데 이게 안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X하고 전체의 X 프라임에 해당한 R에 I2가 흘러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죠? 네. 그럼 이놈이 40이라고 치면 이게 100입니다. 사라지고 40. 그럼 이게 1이었죠. 그래서 이 X는 40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아까 설정한 거에서 잘못됐던 것, 이런 것들은 편집 안 하고 그냥 갈게요. 아까 했던 거에서 여기서 임의의 지점을 놔두면 여기에 있어야지 흐름을, 내부 저항이 있어야지 전체 흐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내린다고 해서 여기 저항이 엄청나게 커져버리면 전체 K2 법칙이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내부 저항이 있어서 여기에 전압이 어느 정도 전류가 흐를 거고, 그럼 여기 내부 저항이 전압 강화가 생길 거고, 그럼 이 전압 두 합쳐서 전체 100V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서 내부 저항을 문제에서 설정을 안 해뒀기 때문에 바로 그거 문제를 수정해서 이 문제에 나온 것처럼 탐침봉력이다 바꿨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막 복잡하게 풀어야 될까요? 아니요. 직관적으로 풀어도 돼요. 기본적으로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전류 흐름은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전위. 이 개념은 뭐냐면 높이로 하면 돼요. 전위가 이거 높이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건 물이죠. 그래서 물의 흐름하고 전류 흐름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전지를 이렇게 갖다 놓고 저항을 이렇게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전지를 또 하나 갖다 놓고 갈바노메트를 다 갖다 놓는다. 이렇게 하면 이 점과 이 점의 의미는 전이차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전지 때문에 전류가 흘러서 여기하고 여기가 전이차를 만들죠. 그 전이차하고 이 전이차, 이걸 전지라고 본다면 일종의 전압을 만들어낼 테고, 그 다음에 여기도 전압을 만들어낼 테고, 이렇게 두면 베이스 똑같고 이 양쪽이 똑같으면 전류가 안 흐르고 여기는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항에 해당하는 것들이 전압을 만들어내면 여기에 전압하고 여기에 전압하고 똑같으면 전류가 안 흐르겠죠. 그래서 이놈하고 이 부위하고 전압이 똑같으면 전류가 안 흐른다. 그럼 이게 80일 때 전체 100분의 80의 V가 여기 그릴 테니까 그거하고 이 S하고 스탠다드하고 똑같다 라고 치고, 그럼 100분의 40으로 바꾸면 이만큼 전압이 여기 그릴 텐데 그때 또 안 흐르더라. 그럼 이게 X하고 똑같더라. 그럼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는 딱 반이 되니까 얘도 딱 반이 될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걸 내리면 뭐든 이거든 그 상태에서 이걸 내리면 어떻게 돼요? 저항이 만드는 그 전압이 더 커졌죠. 그럼 그 전지하고 연결시키면 아까 딱 같아서 안 흘렀는데 여기가 더 높아지면은 높은 데서 밑으로, 그죠? 그래서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게 더 높아지니까 우회전. 그럼 이게 위로 올라가면 여기 더 작아지죠. 그럼 좌회전. 두 전지 중에 전압 강화, 전이차 중에 센 놈의 흐름으로 전류가 흐른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은 학생들이 애매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어떻게 흐르는지 잘 모른다라고 하면, 자, 다시요. 직관적으로 간다면 이 전지의 전압을 저항이 나눠갔습니다. 똑같이 크기가 생기겠죠. 요 흐름만 보면. 그럼 그 중에 일부만 땄다라고 하면은 요만큼에 걸리는 전압을 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쪽 전지하고 똑같으면 전류가 안 흐르겠죠. 그래서 요 부위가 더 커지면은 우회전, 얘가 더 우세하니까 이러한 전류가 생길 거고, 여기가 더 작아지면, 검지목이 왼쪽 가면 얘가 더 커지니까 이 전류 흐름으로
이 전지의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흐름을 찾아본 거죠. 이게 첫 번째 오늘 문제 풀이에 해당합니다. 잠시만 멈출게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이래서 오늘 첫 번째 문제 하나 딱 끝냈고,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많이 지나간 건데. 기출문제죠. 기출문제에서 정정기 파트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자, 기출문제에서 정정기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이런 거. 기억납니까? 자, 원처럼 생겼지만은 이제 원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통하면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그냥 구라고 합시다. 계산이 거의 똑같아요. 약간만 달라지고. 자, 원통, 도체, 도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 속에 있는 전기장 세기 그리고 전위를 한번 구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동그란 원으로 A 구도체입니다. 그 다음에 그 테두리에 하나 더해서 B 이건 도체예요. 그러면 이 구도체를 기점으로 형성되는 전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얘기죠.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원래는 계산을 한다면 적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 우선 이 지점만 가지고 구도체죠. 그러면 이 속에 있는 점전하는 임의의 지점에 대해서 요만큼에 대한 전기장 밖으로 나가면 또 그만큼 해서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전하가 점점 작아지죠. 가우스 법칙 때문에 가우스 평면을 설정하면 그 안에 있는 전하만이 전기장을 만드는 거니까 테두리는 이 싹 다인데 안으로 파고 들어갈수록 전기장의 세기가 점점 작아집니다. 왜? 전하량이 점점 주는 거죠. 자, 그래서 X 안에 이만한 R이라고 치면 X 지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를 구해보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전하만이 전기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전기장 X 있는 지점이라면 K에 X의 제곱분의 그 QX죠. 그 안에 있는 애들. 그럼 이 QX를 어떻게 구합니까? 밀도의 부피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니까 K의 X제곱분의 1 로의 부피니까 어떻게 해요? 3분의 4파이 X의 3승. 이거는 균질하다고 그랬고. 그러면 3분의 4파이 X 3승이고 제곱이니까 숑숑 날려주면은 K의 로의 3분의 4파이까지는 똑같고 X죠. 위치에 비례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속으로는 이렇게 올라가면 올수록 점점 커지죠. 그럼 바깥쪽으로 넘어가면은 어차피 X의 제곱분의 1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건 X제곱입니다. 그럼 이게 전기장의 세기 2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쭉 올라가다가 요 지점, 거기서부터 쫙 내려가는 거죠. 이게 전기장의 세기예요. 여기는 X, 여기는 X제곱분의 1.
뭐 A라고 하고 B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V는 어떻게 해요? 원래는 힘 곱하기 거리 해서 적분한다라고만 알고 있죠. 그럼 이걸 적분을 해버리면 둘 중에 하나지요. 2분의 1 A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의 X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상식상 원래는 적분을 하자면 이것도 벡터 표시라고 서로 방향이 반대니까 원래 마이너스 하나 붙여야 됩니다. 크기에 대해서. 마지막에 붙을 때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이 도트가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붙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림을 두 개를 그려요. 우선은 X분의 1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붙었는데 그냥 이렇게 점점점 작아지니까 X분의 1이 비례하게 점점 작아진다라고 해도 돼요. 마이너스 붙었지만은 다시 마이너스 붙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냥 이대로 두면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가운데 점점한데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위치 에너지 점점 커지겠죠. 여러분들이 플러스를 생각해서 저 멀리서부터 다가간다 한번 봐봐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플러스들이 계속 밀 거예요. 그러면 옮기는데 힘을 계속 주겠죠. 계속 주다가 여기까지 겨우 더하고 더 들어갈 때도 계속 에너지를 줘야 되니까 여기는 에너지 계속 높아집니다. 플러스는 기본적으로 솟아오른 봉우리입니다. 그러면 이 형태인데 가운데가 솟아오른 봉우리 형태 되려면 마이너스 하나 붙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거꾸로 뒤집힌 형태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x제곱, 여기는 그냥 x분의 1 이런 그래프가 생긴다. 수식으로 간다면 마이너스 2 dx 적분 이게 전압인데 마이너스를 언제 배웁니까? 못하니까 이렇게 가자는 거죠. 그러면 수식에는 안 드러나지만은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들로 막 채워져 있는 곳이라면 어떻게 해요? 여기 제일 작고요. 그래프. 그래서 이거는 그냥 x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아까 거에 정반대로 뒤집힌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x분의 1 그것도 마이너스. 요 두 개의 조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와 전위를 각각 구해보는데 전기장의 세기는 힘을 가지고 체크하고 플러스 1을 갖다 놓고 그 받는 힘을 느껴보면서 크기를 체크해보면 되고 전위는 적분을 한 상태에서 플러스가 있다면은 솟아오르는 봉우리 마이너스가 있다면 쭉 가라앉은 그 지점이다라고 해가면서 여러분들 의미를 부여해가면서 그런 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한 방법일 겁니다. 안 그러면은 적분할 때 마이너스 붙인다라는 게 원래 수식에 들어간 거고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진행할 별로 없죠.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정도를 문제를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이 올라왔는 거를 좀 해볼게요. 그 다음에 아주 기본 개념인데 이런 것들을 잠시 헷갈리는 사람들이 저번 주에만 2명 이상이어서 좀 설명합시다. 저항이 있고 축전기가 있는 거. 전지, 스위치, R, C, V 스위치입니다. 자, 실제 도선에서 전하, 흐름, 달리 말하면은 전하, 운반체 뭐예요? 네,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우리는 전류라고 얘기하면서 플러스 전하의 움직임을 해요. 그럼 이거하고 정반대죠. 플러스가 오른쪽 갔다라는 말과 똑같은 건 마이너스 들어왔다는 거고 이게 두 개는 서로 상보적인 거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합쳐서 0이 되는 거라서 플러스가 오른쪽 갔다라는 말을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왼쪽 갔다라고 설명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청도적으로 물어봤는데 자, 전류가 이게 딱 연결된다면 전류가 플러스에서 나와서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러면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흘러간다면은 이렇게 갔는데 여기 막혔는데 이놈은 어떻게 생기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축전기를 반쪽만 한 거죠. 축전기란 여기 플러스가 쌓이면 그냥 여기서 놔두고 가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여기 마이너스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오른쪽 하면은 이거에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1대1 대응이죠. 그래서 플러스 하나 더 오면 여기도 마이너스 하나 더 와야 돼요. 플러스 하나 더 오면 여기 마이너스 더 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플러스가 오른쪽 하면서 반대 극판에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반대에서 마이너스가 들어옵니다. 그럼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플러스가 나간다고 해야죠. 원래
가만히 있었는데 플러스가 도망갔기 때문에 하나 생겼고, 또 플러스가 도망갔기 때문에 또 하나 생겼고, 또 플러스가 도망가니까 또 하나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에서 전류가 플러스 전류가 이쪽에 와서 딱 자리 잡으면 플러스 전하가 자리를 잡으면 이쪽으로 마이너스가 와서 자리를 잡는다. 그게 실제로 움직인다라고 해도 되는 건데 실제로 이게 아니죠. 마이너스가 가서 자리 잡죠. 그럼 마이너스가 튕겨서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그냥 플러스가 갔고 플러스가 갔다.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하면서 이 흐름에서는 I가 쫙 그러다가 내려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Q고. 되겠습니까? 전하는 두 종류가 있다.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인데 실제가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추상화시켜서 갑니다. 그래서 실제는 마이너스 전하가 이동하는 건데 그것보다는 플러스가 가는 게 더 편리하게. 왜냐? 전류를 그쪽 방향으로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이게 더 편리하니까 마이너스 간다 하지 말고 플러스 간다라고 설명하자. 엔드. 그럼 축전기는 어떻게 해요? 플러스가 이쪽으로 갔다라고 하면서 그럼 플러스는 튕겨서 나갔다 해도 되는 거죠. 들어오니까 하나가 땅 들어오니까 미워 하면서 도망가면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끊겨있는 축전기에도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이런 얘기들이 또 창조적인 흐름으로 문제가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참신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질문이 있었냐. 요즘은 웹상에서는 질문을 많이 안 해요. 카톡으로 많이 질문 주는데 뭐 오늘 이 정도까지만 할까요? 세 문제밖에 안 풀었지만 자, 뭐 그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고 또 뭐가 들어왔느냐. 카톡 한번 볼까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 그러면 이건 제가 기출문제를 예측해서 맞춘 건데요. 자기장에서 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 alpscience.com에 제가 활용하는 건 이런 거예요. 문제로 패키지로 들어가서 그럼 기출문제 변형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올려놓은 거는 기출문제 변형, 그 다음에 기출 주제별 문제풀이도 올려놨고 스터디도 올려놨고 노트도 올려놨고 모의고사 작년 재작년까지 그다음 특히 우리말 물리 예제까지 올려놨어요. 주로 제가 많이 활용하는 건 이 기출문제인데 기출문제 중에서 자기장 중에서 아까 2014까지 쫙 올라와 있죠. 그래서 번호도 있고 밑에 문제들이 보입니다. 조금 전에 풀어봤던 것이 이렇게 평균 축전기에 어떻게 전하들이 만들어지느냐인데 이 문제요. 자, 이제 41번, 2009년 41번인데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원 궤도로 돈다라고 하는 이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반원을 돌리기 때문에 반 정도가 될 거다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확장하는 다음에 딱 그대로 나옵니다. 2008년 문제 다음이 2013년으로 갑니다. 3년짜리 두 번 더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해요. 그럼 입사 한각이 45도예요. 다시 가볼까요?
아까 처음에 수직으로 들어가면은 뿅 돌아서 이렇게 해서 수직으로 나갑니다. 자기장 속의 운동을 얼마나 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돌아서 나갈 때는 항상 속력이 똑같아요. 속력이 똑같으면 등속 원 운동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등속 원 운동에 대한 조건은 QVB가 R분의 MV 제곱, 그 다음에 R은 QB분의 MV, 주기 T는 QB분의 2πm이라고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한 바퀴 돌려면 이만큼인데, 그럼 이게 반원을 도느냐, 정확하게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진행하는 방향에 수선을 그리고, 또 진행하는 방향에 수선을 그리면 그 딱 만나는 점이 중심이죠. 그럼 중심각을 구하면 이게 180도니까 원의 반이다라는 거 하는 게 나오죠. 그럼 아까처럼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45도로 던졌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정확하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나올 건데, 자, 이쯤이라고 칩시다. 45도. 바깥쪽으로 45도예요. 여기서도 바깥쪽으로 45도죠. 바깥쪽하고 이거하고. 그럼 여기서 수선을 쫙 그어주고, 여기서 수선을 쫙 그어줬을 때 만나는 요각.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만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45도, 45도. 그럼 둘이 합쳐서 90도, 이게 딱 90도가 나와요. 그럼 이쪽 각이 90도이니까 이거는 270도죠. 그래서 이거는 4분의 3죽입니다. 근데 똑같은 원을 그려놓고 45도가 나오는데 안쪽이 아니라 여기를 닦거든요. 즉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할 수 있죠. 아까는 이거하고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한 바퀴 평 크게 돌아서 나오는 건데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나옵니다. 그러면 수선을 그리면 이쪽에서 만나요. 두 그림이 차이 납니까? 이거는 들어가서 중심이 안에 있는 그런 원을 그렸고 여기는 들어가는데 중심이 밖에 있는 여기가 자기장이에요. 밖에 있는 이런 원을 그리니까 똑같이 90도, 270도가 나왔는데 이거는 돌아간 게 270도고 돌아간 게 90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4분의 1t예요. 똑같이 제가 예제로 풀어준 것이 이렇게 했을 때 이 크게 들어간 게 만약에 60도다라고 한다면 법선을 그리면 30도, 30도지요. 그럼 여기는요, 120도입니다. 그럼 돌아간 거는요, 이쪽이 아니요, 이쪽이죠. 그러면은 240도를 돌았어요. 그럼 3분의 2t죠. 그러면 이게 이쪽에서 오면요. 또 이게 여기가 60도고 여기 60도면은 만나서 이쪽에서 만나겠죠. 그럼 여기 30도, 30도고 여기가 120도인데 돌아간 거는 요 120도만큼만 돕니다. 3분의 1t죠. 뭐예요? 그냥 각만 똑같다고 해서 똑같은 원이 아니라 약간 벌어지면서 나오는 이쪽 각이냐 아니면 이쪽 각이냐 어디가 45도냐 이거는 45도가 아니라 135도지요. 그래서 45도, 135도 분명히 달라요. 근데 작은 예각만 봐서 45도 해가지고 구하면은 원은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돌아간 지점의 중심각은 완전히 반대가 나오죠. 90도, 360도에서 그 나머지 각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돌아간 각이 서로 반대가 되니까 원은 똑같은데 주기나 돌아간 시간이나 돌아간 중심각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냥 각 숫자가 같다 해서 스스로 똑같은 것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면 안다 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죠? 자, 오늘은 뭐 제 머릿속에 남는 학생들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질문했던 것들 가지고 한 4번, 4문제 정도를 풀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팁을 안 드리죠. 자, 알프사이언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알프사이언스 들어오면 물, 화, 생, 수학 다 하려고 하는 건데 아직은 안 됐고요. 그러면 우선 서칭 프로그램 들어가면 패키지가 되죠. 아니면 여기 위로 가서 패키지, 그 다음에 목차, 문제 이렇게 있는데 목차로 가도 돼요. 목차로 가면은 이 단원별로 쫙 분류되어 있는 것들이 뜨게 되어 있고 요거보다는 지금 다 공개가 되어 있는 것들 패키지로 묶어서 이게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보시면 되는데 기출문제죠. 기출문 딱 누르면 기출문제가 3년 13, 14, 15도 이게 딱 묶여 있죠. 지금 제가 원고 작업하고 있는 이제 뭐 다음 주 되면 이제 출간할 것 같은데 이렇게 기출문제가 쫙 만들어져 있습니다.
클릭으로 딱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이제 개념으로 딱 뜨죠. 그리고 그 형식대로 쫙 들어가는데 만약에 코드가 나왔다면은 이 코드를 클릭을 하면 같은 코드로 분류되어 있는, 제가 분류한 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쫙 뜨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코드가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냐를 찾아 들어가서 다시 보면은 비슷한 코드끼리 계속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13 완성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은 자, 이거 한번 누르보자 라고 하면 문제를 쫙 뜨겠죠. 문제도 뜨고 해부도 뜨고 뭐 각종 히스토리컬 리뷰도 다 뜨고 코드 전개도 쫙 뜹니다. 그럼 이런 코드를 딱 누르면은 네, 그거와 관련된 문제들이 쫙 뜨게 돼 있고, 지금 아직 이제 다 정리가 다 돼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 문제와 관련돼 있는 추가 문제에서 핵심 개념이 같은 문제들이 또 밑에 쫙 분류가 되어서 나옵니다. 다 되어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개념어를 제가 넣어놓으면, 핵심 개념들 넣어놓으면 그거와 관련된 것들이 쫙 되게 되죠. 지금 2013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2013년도 문제들이 밑에 나오고, 나중에 대각선 투사하면 대각선 투사들만 쫙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분석한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쫙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타고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5회 좀 늦었습니다. 5회 온라인 물리 온라인 스터디를 마칩니다. 다음부터는 6회부터는 좀 늦춰야 되겠어요. 11시 30분부터 할게요. 그래서 1시간 정도 한다고 보고요. 밤 11시 30분부터 여전히 토요일이고, 아무도 안 들어도 정원하고 여러분들 질문 남긴 거, 그 뒤에 질문 남긴 것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제가 설명해 드린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이 정도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